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언어와 매체의 35번, 36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5번, 36번 같은 문제는요, 긴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음절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글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절, 이런 건 이음절이죠. 그래서 발음이 단위를 할 수 있는 건 한 글자이기 때문에 음절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 우리 정말 이거 읽는 대로, 그 다음 보는 대로 제가 읽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로 쓰고 바다로 읽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표기와 발음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면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도 가장 처음에 명시를 하는데요. 한글 맞춤법 총칙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자, 이게 바로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이에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어법에 맞추어 쓴다. 이 제1항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요,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 같은 경우는요, 자, 치읓의 발음, 츠 발음이 받침에서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하죠. 이럴 때는 표기형과 발음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끝말잇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나와요.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모음 플러스 자음,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는데요. 이거 지금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다 아는 얘기를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 같은 경우 우리 이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로 안 치죠. 그럼 모음 하나로도 충분히 음절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모음도 마찬가지. 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음절이 될 수 있죠. 그럼 자음 플러스 모음은 뭘까요? 정말 넣어보면 됩니다. 기억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을 넣으면 가 또는 나 이런 것들이 자음 플러스 모음의 예죠.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자음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온이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모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받침에 자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각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기억과 아라는 모음과 또 기억이 오니까 이런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여기 보면은 축하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역시 여기도 이렇게 축약이 돼서 크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표기와 발음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A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 푸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성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응이 오지 못한다는 건 발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 했을 때 이 이응의 발음은 이런 식으로 발음기로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거 우리 그냥 모음만 발음하는 거예요. 음가 없어요. 그래서 이응 같은 경우는 초성에 오면 음가가 없고 종성에서만 발음될 수 있으니까 초성에서는 이응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초성 제약 규칙입니다. 그래서 초성은 단 하나의 자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응을 제외한 18개의 자음이 옵니다. 또한 종성에는 종성 제약입니다. 음절에서 마지막 우리에 오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우면서 반복을 많이 했어요. 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종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된다. 아까 봤던 꽃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종성 제약에 해당하죠. 여기가 치읓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성에는 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닭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하죠? 닭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요. 자음군 단수나 규칙으로 우리가 또 배웠어요. 이미. 이렇게 두 가지 자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탈락이라고 하죠.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음절의 구조의 제약에 관련된 거고요. 이것과 관계없는 제약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논일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합성어에서 논하고 일이 어근과 어근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낱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합성어인 경우에 이하여유 요가 오면 어떻게 된다? 니냐녀뉴 뉴가 된다는 니은 첨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성이나 중성이나 종성의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닌 규칙인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본적인 공부가 됐으면 쭉 읽으면서 이게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35번 보면 기역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1번 기역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를 고정하여 표기한 얘기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역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어법을 따른 건지 소리를 따른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실증이라고 하면은 이 실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실증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게 발음한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이면 실증으로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형태를 적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실증으로 적으면 이 실에서 영어로 따지면 hate라는 싫다라는 의미를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싫다라는 어근에다가 이렇게 증을 붙여서 이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밝혀서 사람들이 hate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이파리 할 때는 이파리 이렇게 적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입이라는 어근과 알이 이렇게 합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죠.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는요. 여기서는 알이 이런 것이 규칙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므로 그냥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맞다고 보면 되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북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표기가 실제 발음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소리
그 다음에 국물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경음화 규칙을 따른 거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음화 규칙이 따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예고로 넘어갈 수 있고요. 디귿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ip새를 연결할 수 있다. 이건 좀 쉽죠. 나뭇잎 다음에 그대로 우리가 음절을 단위로 언어의 발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북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몫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리을에 따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강하고 복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강,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아래 이거는 발음되죠. 그러니까 자음 이렇게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비읍,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 자음. 그러면은 일치하네요.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네요. 자, 근데 목과 몫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했는데, 사실 이 목과 이 몫은요, 여기 다음분 단순화에 의해서 이 시옷이 떨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목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음절 유형이 아니라 같은 음절 유형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게 나와요.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부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되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걸 본다. 발음력을 본다. 그 다음에 5번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북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둘 수 있다. 자, 미음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 북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북어로 쓰지만 사실 이거 발음형 연음됩니다. 북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북어 같은 경우는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에 다른 거고요. 강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바다처럼 그대로 강변으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음운 변동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음절 구조의 제약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면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기와 발음의 형태를 보면요. 여기 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이거 익숙한 느낌이 들 텐데, 디귿, 티읕으로 끝나는 자음 다음에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이 오면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이 국어에서 구개음이 지읒, 치읓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개음화를 얘기하고 있구나. 옴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시옷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디귿과 미음이 만나면, 이렇게 장애음과 비음이 만나면 이 비음성에 끌려서 옴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약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물과 약이 합성되면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하여유유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냐녀뉴뉴가 된다는 니은 첨가 규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 그 다음에 약이 돼요. 근데 여기서 리을하고 니은이 연쇄되면은 이게 유음성을 가져서요.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니은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난 예시다 라고 알 수 있고, 자, 갑도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자음이 오면은요, 이 종성 제약 규칙에 의해서 하나가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갑 다음에 장애음과 장애음이 만나면요,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 자단과 뭐가 일어나? 된소리 대기, 경음화가 일어나. 그 다음에 할릉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난 거죠. 아까 말했듯이.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보면 돼요. 1번 A,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요, 구조 제약이 아니라요, 음운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이 아니에요. 우리 봤듯이 음절 구조 제약은 초성이라던가 중성이라던가 동성, 이 각각의 음절 하나하나 부분에 제약이 일어나야 돼.
그다음에 2번 보면은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옷만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일어난 게 바로 뭐예요? 종성 제약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비음화 같은 경우는 음절 구조 제약 아니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음운의 변동에 해당합니다. 장애음이 비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볼게요.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그 다음에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났는데 니은첨가와 유음화는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둘 다 무관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디귿,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자, 겹자음이 오면 이거는 종성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근데 뒤에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디귿이 된소리, 쌍디귿을 보냈으니까 무관한 첨가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5번 보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음근 단수나도 음절 구조 제약 맞죠? 왜? 종성에는 한 개만 온다는 제약이 있잖아. 그런데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유음화도 우리 음운 변동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